자의식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나. 하여튼 좀 뭐 이 얘기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. 자의식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? 저희도 못소린 시절이 있었고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자 출연자분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반응 좋으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반응이 좋구나 그럼 그걸 계속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랑 이번에 하면 마가 많이 드잖아. 편안한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일상적인 얘기가 시간 끝나니까 바로 나가. 약간 사회 규범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지키시는 분이고 약간 법 없이도 사실 분, 약간 이런 느낌? 그죠? 그래서 뭔가 나라의 무기도 훨씬 많이 먹게 됐고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. 맞아요. 저런 거 좀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수줍음을 없애고 조금 약간 장난도 좀 칠 줄 알고 그러다 결국엔 다 반응은 여자분들이 해주는 거잖아요. 여자분들이 반응 좋으면 또 그거 조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. 노재현 씨가 존잘 얻은남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하면 이분이 좀 모쏠 탈출을 할 수 있을지. 제 옛날에 모쏠 시절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오히려 말을 안으로 이제 담아두면서 스스로가 오히려 더 상처받는 그런 타입이시거든요. 너무 그렇게 남을 배려해주지 않아도 된다.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시다 보면 처음엔 이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. 이 방송 잘 나오셨다고 생각해요. 고백도 좀 가볍게 해보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충고 같은 게 있으실까요? 갑자기 원장님이라 하니까. 제가 고장났네요. 재현 씨 이렇게 보니까 이 장면은 안 나왔지만 근거 없는 수치심이 본인한테 있다.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그런 부끄러움. 수치심이라는 게 보통 언제 느끼죠? 남들의 눈치를 볼 때, 시선을 신경 쓸 때 남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오는 마음인데 하면 안 될 걸 했다든지 혹은 해야 될 걸 안 했다든지 할 때 드는 마음이 수치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네. 마음 표현하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. 네, 맞아요. 설사 내가 이제 마음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엄청 막 강요를 하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데 다 피해를 주는 거라는 생각을 맞아요.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한테는 상처를 주면 안 돼, 피해를 주면 안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박이 사실 대단히 크신 분이고 도덕, 원칙 이런 게 되게 강하신 분인 거죠. 조금은 뭐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.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성장 일기라고 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표현을 해보고 이 표현이 수용받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중에 그걸 경험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농담도 해보고 안정된 그 경험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맞아요. 하게 만드는 네. 저도 뭐 짧게 본 장면이지만 되게 그런 뭉클한 네,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연애 프로그램처럼 네. 짧게 이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네. 네, 바로 이제 연애가 성사되는 그런 세팅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 너드남들은 오래 보면서 얘가 진기구나 네,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남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, 아마 나중에는 이분의 매력을 충분히 잘 아는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. 바로 연애하실 것 같아요. 방송 나오면. 실제로 지금 현재 연상의 여인과 모쏠 탈출을 했다. 이미 하셨고요. 네, 연상이면 어울리시네요. 네, 가르침을 받으셨겠죠. 이분은 러브라인이 진작에 날아갔는데 분량을 잘 지켰습니다. 진짜 부울리네. 뭐 언제고 좀 가져줘야 데이트 하거나 저까지 되나요? 초반에 근데 이분이 인기가 있었어요. 첫 번째 나왔던 그 지수 씨 있죠. 그 지용 형한테 이제 상담 받으셨던 그분의 첫 번째 첫인상 원픽이 이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말 말씀 드린 거예요. 푸 같은 분한테 많이 뺏겼다. 약간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. 저도 맛있게 먹어요. 그럼 저희도 뭐 먹으면서 할까요? 딱 지금 치킨이 왔습니다. 저는 사모님이 제 밑줄이 이상에 가까웠었어요. 맞아요. 그랬어요, 초반에.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다. 보통 안 중요해도 중요하다고 해주거든요, 저라면.
연애하고 싶으면 상대방이랑 동조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세련된 느낌. 진짜요? 네, 그런 느낌이라고.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야. 이분이 날 좋아할 리가 없다. 근데 알고 보면 찍은 거지.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그래요. 충분히 매력이 있으신데. 어떻게 하면 모쏠 탈출할 수 있을지. 저는 이분 봤을 때 보여주신 장면에서 뭐가 좋았어? 라고 할 때 뭐 나 먹는 게 좋았어 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정말로 먹는 게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했거든요. 네, 물론 네, 제가 요 장면만 보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뭔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크신 분 아닐까? 본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나를 어필할 수 있었음에도 내가 어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는 좀 덜 상처받잖아요. 네, 근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정말로 좀 상처니까 이분도 조금 더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 혹은 정말로 만약에 속상했거나 뭐 아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감정 표현을 좀 더 솔직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 진짜 근데 먹는 거엔 참 진심이신 것 같아요. 저는 관계에서는 그래도 성적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혹은 얘가 남자구나 라는 걸 조금씩은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없었던 거 아닐까요? 아, 맞아요. 네. 혹은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 라는 걸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첫인상 얘기할 때도 이분한테 좀 맞는 걸 얘기해서 너한테 마음이 있어 라고 좀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이성의 사인을 잘 못 읽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지소님은 분명히 눈빛을 보였는데 그냥 보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약간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. 첫인상 얘기를 했잖아요. 첫인상이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. 연구들로 봐도 그 3초 이내에 느낀 그 첫인상이 이 사람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. 그렇구나. 왜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사실 좋게 보이고 그렇죠.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좋게 보이는데 맞아요.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한데 안 됐다 이후에 어필을 좀 잘 못하신 거 아닐까. 라는 생각이 맞아요. 좀 참 듭니다. 안타깝죠. 변했던 경험 같은 게 있으세요? 첫인상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별로였다. 아니면 뭐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좋아졌다. 안 좋게 봤던 사람이 좋게 됐던 적도 있고 좋게 봤던 사람이 뭐 아니었던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 첫인상에서 좀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랑 잘 됐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잘 됐던 경우는 나는 없었다. 맞아요. 혹시 그럴 수 있죠. 있었어? 저도 사실은 그런데 방송 출연도 해봤으니까요. 첫 인상을 딱 보여주잖아요.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해보고 깬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해서 봤을 때 첫인상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유사성이래요. 유사성. 이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비슷한지.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수록 첫인상 호감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래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면 나에 대한 이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저는 진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와이프랑 한참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대요.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괜찮다라고. 근데 그만큼 뭔가 좀 첫인상이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.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원래 결혼을 할 사람은 보자마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런가? 보였던 걸로? 난 보였던 걸로. 이 부분이 많이 좋아했다. 이 정도면 나 멋있게 사랑했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좀 그랬던 적이 있나요? 저는 되게 많죠. 저분도 애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, 제가. 경기는 실제로 뭐 농구를 할 때도 본인 잘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후하게 쳐주고 나 이거 잘했다. 그렇죠. 연애할 때도 좀 그러지 않을까. 그래서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보통 사람들이 앞에서는 안 하니까요. 걸러듣지 못하는 거죠, 그거를. 뭔가 비판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분 보면은 약간 의대생들 친구들 중에 저런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서요. 저를 포함해서. 안타깝지만 이제 의대생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좀 좋게 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거가 별로 크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마치 괜찮은 대단한 사람처럼 봐줄 때가 있어요.
그러면 이제 자의식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나. 하여튼 좀 뭐 이 얘기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. 자의식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? 셀카 이런 사진도 네.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기준에서는. 이렇게 잘생기신 우리 형님께서도 셀카를 잘 안 찍으신다고. 셀카도 잘 안 찍을 뿐더러 막 그때는 SNS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렇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너가 그 SNS에 그 스스로를 표현하는 게 되게 부러워. 멋있어 그래요? 보이기도 하고. 그런가요? 자연스럽게 막 스스로를 오픈을 하잖아요. 그런 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. 형도 그러면 이 프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피드백할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. 충분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시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거의 뭐 제 정신과 주치의시네. 막상 연애 얘기를 해보니까 연애 쪽에서는 고충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럼 표현하는 것도 좀 힘들고. 저도 먹는 거를 실제로 되게 좋아해요. 더더욱 내가 낯설고 막 긴장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먹기만 하거든요.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, 많이 먹는지를 막 보여준다든지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기도 했고,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내 친구랑 잘 된 걸 알고 나서 막 내가 마음을 막 표현하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. 그건 무슨 심리인가요?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진짜 망했구나, 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결국 그때서야 좀 표현을 한 거지. 형규 씨가 모쏠을 탈출할 수 있을지. 너무 내가 생각한 대로, 내가 준비한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준비한 대로. 네네네. 맞아요.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서. 맞아요, 그럼 맞아요. 사실 이건 소통이 아니잖아요. 소통이 돼야 거기서 좀 뭐 마음도 쌓이고 감정도 생기고 맞아요, 하는 맞아요, 건데 맞아요. 조금 더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이에요. 남의 얘기를 좀 경청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짝사랑에 빠진. 비련의 남주인공. 이제 이런 경우가 비슷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. 미리 준비한 모자와 이제 고백 멘트를 이제. 근데 사실은 중간부터 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막 이거 뭐지? 이거 이 느낌이 아닌데 싶어도 이 준비한 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모자 꺼내기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진짜 감동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반응은 나와줘야 그 다음 모자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게 고백이 성공이 되는 건데 뜨뜻미지근하니까 이제 모자를 줄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제 각본대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맞아. 근데 사실 세상 일은 정말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계획은 소통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. 형규 씨는 본인의 계획을 이뤄나가면서 망했다 라고 느꼈을까요?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랑했다 이것까지 이제 뭐 하는 거죠. 민망하니까 이거 실패했지만 카메라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좀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카메라가 있으면. 혹시 낯설에서도 마지막에 좀 잘 안 됐을 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? 전 되게 많았죠. 카메라가 많으면 누가 이제 감정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부풀리게 되는. 그러니까. 조금 덜 슬픈데 울고 약간 좋은데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하고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삼각관계까지는 아닌데 삼각관계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막 머리를 막 굴리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. 아무래도 저분들도 이제 방송 처음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자기 모습 보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면 되는 거죠. 뭐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있나요?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. 아마 지금 연애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. 방송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1년 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. 네. 남성 출연자분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스스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면 얼마든지 또 연애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 출연자분들은 굳이 리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다들 매력 있으시고 커플이 안 된 남성 출연자분들도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모태솔로 분들도 저랑 혁영 원장님도 이렇게 나름 멀쩡한데 못쏠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야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뚝딱거리고 잘 못할 거거든요.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힘 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점점 다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시도하시면 분명히 달라지고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커플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